5분 뒤면 마지막 차량이 떠납니다. 지금 안 나오면 끝입니다. 테헤란의 하늘이 미사일 연기로 뒤덮이던 그날, 모든 서방 인력은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위성 분석은 반나절내 초토화를 예측했고 공항은 탈출 인파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연락기지 옆 한 병원 공사장만은 불을 밝힌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덤프트럭으로 입구를 막고 수평계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전쟁 한복판에서 공사를 계속하게 만든 걸까요? 지금 그날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 중동전략팀 소속 수석 분석관으로서 지금 테헤란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연락기지에서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상황을 제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겠습니까? 붉습니다. 노을이 져서 붉은 게 아니라 사방에서 터져오르는 대공포와 미사일, 화염 때문에 온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제 등 뒤에 있는 작전 통제실에서는 쉴 새 없이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통신기계는 당장 모든 병력과 민간인을 철수시키라는 펜타곤 본부의 다급한 명령서를 미친 듯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집어삼킨 지옥 그 자체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모든 서방 국가의 엘리트 외교관과 기술자들이 기밀 서류를 불태우고 앞다투어 공항으로 도망치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인 겁니다. 저 역시 방탄조끼를 고쳐 입고 마지막 철수 장갑차에 오를 준비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다급했던 발걸음을 우뚝 멈춰 세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이 바로 우리 기지 담벼락 너머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군 기지와 얇은 콘크리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 바로 한국 건설사가 맡고 있는 거대한 이란 국립병원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습니다. 당장 내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짐을 싸서 도망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생존 본능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타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이방인들이라면 더더욱 목숨부터 챙겨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겁니다. 짐을 싸기는커녕 현장 입구에는 거대한 25톤 덤프트럭 20대가 마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진을 치듯 일렬로 쫙 늘어서서 육중한 철의 방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들이 도망가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고 줄을 서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킨 무장 세력의 약탈과 사방으로 튀는 포탄의 파편으로부터 자신들의 건설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퇴로를 막아버리고 트럭으로 거대한 장막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공습으로 도시는 정전이 되어 암흑천지가 되었는데 오직 그 한국 건설 현장만 대형 자체 발전기를 굉음을 내며 돌려 대낮같이 환하게 서치라이트를 밝혀두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쥐새끼처럼 숨어 도망치는 이 죽음의 도시에서 그들은 보란듯이 레미콘 믹서 트럭을 윙윙 돌리며 철근 위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담장 너머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당장 기계 끄고 대피소로 가란 말입니다. 펜타곤 위성 시뮬레이션 결과 반나절 안에 이 구역 전체가 초토화될 거란 말입니다. 제 찢어지는 듯한 외침에 뽀얀 시멘트, 먼지 속에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낡아빠진 작업복은 온통 시커먼 기름때와 굳어버린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머리에 쓴 안전모에는 색이 바랜 태극기 마크와 안전제일이라는 투박한 한글이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노신사. 바로 이 현장을 총괄하는 박건우 소장이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 얼굴엔 그을린 세월의 풍파가 깊게 파인 주름으로 훈장처럼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호랑이 마냥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막을 찢는 빗발치는 포성 속에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먼지 묻은 손으로 종이컵에 탄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을 제게 쓱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밀러 분석관님, 서양 양반이 남의 나라에서 목청 높이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커피나 한 잔 달달하게 드시고 하시지요. 우린 지금 피난 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3층 중환자실 병동 슬래브 타설을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요. 이거 오늘 타이밍 놓치면 뼈대가 약해져서 영 못 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슬래브 타설이라니요? 내일 당장 목숨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펜타곤 수석. 분석관 앞에서 콘크리트 굳는 걸 걱정하고 있다니. 저는 이 늙은 한국인이 전쟁의 충격으로 분명 미쳐버린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박 소장님, 당신의 그 알량한 고집이 부하들을 떼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공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미군 철수 장갑차에 특별히 자리를 내어줄 테니 잔말 말고 당장 타십시오. 저는 거의 애원하듯 때로는 분노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평생을 데이터와 확률로 살아온 제 머릿속 계산기는 100%의 확률로 이 현장의 끔찍한 파멸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 소장은 다 마신 종이컵을 툭툭 털어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너무나도 덤덤하게 입을 여는 겁니다. 분석관님, 당신들 미국 엘리트들은 숫자와 확률로 세상을 보겠지만 우리 촌스러운 한국 사람들은 신용 하나로 세상을 봅니다. 이 병원은 현지 일한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굳게 맺은 약속입니다. 전쟁통이라고 대충 덮어두고 야반도주해버리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팔다리 잘린 이 나라. 부상자들과 죄 없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치료를 받습니까? 한번 뱉은 말은 하늘이 두 쪽 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필코 지켜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 건설쟁이들의 방식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바위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져서 그의 뒤편에서 묵묵히 쇳덩이를 나르고 있는 한국인 작업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십 명의 한국 사내들 중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저 허리를 한번 폈다가 다시 묵묵히 안전모를 고쳐 쓰고 용접봉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마치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조국의 이름을 걸고 땀을 비오듯 쏟으며 묵묵히 망치질을 하고 있는 그들의 뒷모습은 종교적인 경건함마저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펜타곤 신원 조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박건우라는 사내는 그저 돈 몇 푼 벌러온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국과 가족들의 끼니를 챙기기 위해 저 머나먼 서독 땅 지하 수천 미터 막장에서 쥐어짜듯 석탄을 캐던 파독 광부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 캄캄하고 숨막히는 갱도 지옥에서 살아남아 다시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으로 건너와 모래바람을 생수 삼아 삼키며 고속도로를 깔았던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맨몸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건설의 산증인이었던 것이죠. 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는 그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집념 하나로 평생을 사선에서 버텨온 사내. 그에게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사일 따위는 그저 현장에서 흔히 겪는 조금 시끄러운 모래, 폭풍 정도에 불과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팬대나 굴리고 계산기나 두드리던 엘리트 출신의 제가 그 핏물 베인 노병의 장엄한 인생 무게를 어찌 알량한 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서양식 오만방자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적의 공습은 더욱 광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는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현장 바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공터에 거대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파에 흙먼지가 해일처럼 덮쳐왔고 저는 반사적으로 엎드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죠.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저 고집불통 한국인들도 이젠 기겁을 하고 도망치겠지. 저는 바들바들 떨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맵디 매운 화약 냄새와 희뿌연 먼지가 서서히 거치고 난 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박 소장과 한국인 기술자들은 도망치기는커녕 입에 들어간 모래를 퇴퇴 뱉어내며
정밀 수평계를 들고 갓 세워둔 건물 기둥 곳곳을 미친 듯이 확인하며 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대피 안 합니까? 제 비명 섞인 질문에 박 소장이 눈을 부릅뜨고 뒤를 돌아보며 사자후를 토해내는 겁니다. 포탄 충격 때문에 건물 지반이 흔들렸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이 병원 수술실에는 초정밀 의료 장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바닥 수평이 단일 돌아도 틀어지면 나중에 수술하다가 사람 목숨이 억울하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폭탄 맞아서 되질 땐 되지더라도 우리가 세워놓은 기둥이 똑바로 서 있는지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턱이 빠질 듯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펜타곤의 수많은 천재 분석가들이 위성 지도를 펴놓고 타겟의 파괴 확률과 가장 빠른 철수 타이밍만을 비겁하게 계산하고 있을 때 이 위대한 한국인들은 10년, 20년 뒤에 이 병원을 쓸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1도의 오차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참혹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훗날 이 병원 침대에 누울 현지인 아이들의 수술을 먼저 걱정하며 흙먼지 속에서 수평계를 들이대는 사람들. 이것은 펜타곤의 그 어떤 두꺼운 군사 전략서나 하버드 대학의 논문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성적인 계산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위대한 장인 정신이자 희생정신이었던 것이죠. 현지 이란 인부들의 모습 또한 제 얄팍한 상식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사실 중동 현지 노동자들은 공습경보가 울리면 현장 자재를 내팽개치고 가장 먼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게 일반적인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박 소장 밑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현지인들은 아무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주술을 걸었길래 저 이방인들이 죽음의 공포마저 있고 한국인들 곁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 먹먹한 해답은 자정 무렵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배급 차량마저 끊겨버려 완전히 고립된 현장. 한국 작업팀이 비상식량으로 아껴두었던 꽁치 통조림과 라면, 그리고 귀한 쌀을 커다란 드럼통을 잘라 만든 가마솥에 전부 쓸어넣고 진한 잡탕죽을 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박 소장이 직접 커다란 국자를 들고 덜덜 떨고 있는 현지 인부들의 낡은 식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고기죽을 듬뿍듬뿍 퍼주기 시작했죠. 마이 무라. 묵어야 버티고 살아서 버텨야 니들 토끼 같은 새끼들 얼굴 볼 거 아이가. 언어는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 속에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뼛속 깊이 아끼는 지독한 한국의 정이 피보다 진하게 녹아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지쳐 방벽 근처를 맴돌던 현지 꼬마 아이들을 발견하자 박 소장은 주저없이 자신의 식판을 통째로 내어주며 아이들의 까만 뺨을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박 소장의 눈빛. 그것은 무서운 건설 현장 소장의 얼굴이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위대한 아버지, 바로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 거룩한 모습을 지켜보던 제 허리춤의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펜타곤 본부 지휘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한국 현장 놈들 어떻게 됐어? 아직도 철수 안 했어? 그 미친 동양인 놈들 다 내버려 두고 너희 팀이나 당장 헬기에 타서 복귀해. 이건 대통령 명의의 절대 명령이다. 펜타곤의 최고 지휘부는 한국인들의 숭고한 행동을 그저 미군 철수 작전에 방해가 되는 돌발 행동으로 규정하고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쥔 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본부놈들과 똑같은 생각이었던 제 가슴속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용암 같은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무전기 송신 버튼을 꾹 누르며 제 20년 군 생활을 통틀어 평생 해본 적 없는 미친 항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본부, 여기는 밀러. 헬기 탑승을 거부한다. 철수를 잠시 보류하겠다. 여기 지금 내 눈앞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도망치는 대신 방벽을 세우고 고립된 현지인들을 먹이고 살려내고 있다. 이들은 미친 게 아니다. 이들은 지금 무너져가는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인류애의 최후 방어선을 묵묵히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제 보고에 무전기 너머 펜타곤 벙커는 욕설이 난무하며 발칵 뒤집혔지만 저는 미련 없이 무전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차가운 데이터와 얄팍한 손익 계산으로 점철된 서방 세계의 매뉴얼 따위는 뜨거운 피와 땀으로 사람을 살리고 약속을 지켜내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 역군들 앞에서는 한낱 불쏘시개용.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사신의 나처럼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지만 거대한 덤프트럭 방벽 안에서 힘차게 돌아가는 한국인들의 콘크리트. 믹서기 소리는 마치 이 지옥 같은 도시를 지탱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벅찬 심장 박동처럼 제 귓가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덤프트럭 방벽 안에서 힘차게 돌아가는 한국인들의 콘크리트. 믹서기 소리가 이 지옥 같은 도시를 지탱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벅찬 심장 박동처럼 제 귓가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테헤란의 밤하늘을 기괴하게 가르더니 기어이 현장 외곽에 위치한 임시 자재 창고 쪽으로 적의 소위탄 파편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린 것이죠. 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순식간에 목재와 임시 가설물들을 집어삼키며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전시 교전 수칙에 따르면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구역에 화재를 동반한 폭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반경 500m 밖으로 엎드려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흙바닥에 몸을 바짝 엎드리며 저 멀리 보이는 박 소장과 한국인 기술자들을 향해 당장 기계를 버리고 대피소로 뛰어가라고 미친 듯이 목청을 높였었죠. 그런데 이 지독하고도 경이로운 한국인들은 제 얄팍한 상식을 또 한 번 무참히 짓밟아 버리더라고요. 대피는커녕 비상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마치 수십 번은 훈련받은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처럼 각자의 작업 위치에서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맹렬한 불길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저 불길 병원 본관 뼈대 쪽으로 번지면 오늘 친 공굴이 다 무너지고 끝장이다. 당장 믹서기 차 돌려. 물탱크 호스 당겨오고. 모래주머니 다 터서 부어라. 박 소장의 피를 토하는 듯한 사자후가 포탄이 터지는 폭음마저 뚫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노구의 박 소장이 낡은 안전모를 푹 눌러쓰고 가장 먼저 시뻘건 불길을 향해 뛰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뒤를 따라 수십 명의 한국인 사내들이 양동이에 흙탕물을 퍼나르고 맨손으로 흙을 퍼서 불길 위에 집어던지며 그야말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소방차가 절대 올 수 없는 전시 상황임을 깨닫자 한 한국인 중장비 기사가 기가 막힌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시멘트가 빙빙 돌아가야 할 거대한 콘크리트 믹서 트럭 안에 시멘트 대신 주변에 흙과 물을 가득 채워넣고는 불타는 창고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믿기지 않는 광경마저 벌어진 것이죠. 시뻘건 화마가 그들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태우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불똥이 튀어오르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피땀 흘려 세운 기둥과 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넋을 잃고 그 장엄한 사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병원 건설 현장은 단순히 돈을 받고 콘크리트를 붓는 차가운 일터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낳고 애지중지 키워낸 핏줄이자 생명 그 자체였던 것이죠. 기적처럼 불길이 잡히고 매캐한 유독가스와 연기가 잦아들 즈음. 저는 저도 모르게 박 소장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연을 뒤집어서 새까만 숯덩이처럼 변해 있었고 낡은 작업복 소매는 이리저리 찢기고 불에 그을려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그을린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그에게 저는 목이 메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묻고 말았죠. 박 소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 목숨을 잃으면 이깟 병원 건물이고 돈이고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제 애원 섞인 질문에 그는 쿨럭거리며 짙은 기침을 하더니 시익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허리춤에서 찌그러진 알루미늄 수통을 꺼내 미지근한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밀러 양반, 당신들 잘난 서양 엘리트들 눈에는 우리가 무식하고 미련한 짐승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이 늙은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소?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먼 산을, 아니 포탄의 섬광이 번뜩이는 붉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아주 깊고 묵직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20살 핏덩이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끝나고 쥐뿔도 남은 게 없는 세계에서 제일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였소. 초금목 피로 연명하다가 굶어 죽어가는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 입에 풀칠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지하 수천 미터 캄캄한 서독 땅 탄광으로 기어들어간 게 내 인생 첫 직장이었지. 언제 천장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 컴컴한 갱도 안에서 집채만 한 쥐새끼들하고 뒹굴면서 새까만 석탄을 캤소. 섭씨 40도가 넘는 막장에서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숨이 턱턱 막혀올 때마다 내 고국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 주름진 얼굴하고 젖먹이 동생들 눈망울 생각하면서 악과 깡다구 하나로 버틴 거요. 그의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는 아주 덤덤하게 허공을 가르지만 그 안에 켜켜이 담긴 대한민국 현대사의 뼈아픈 세월의 무게는 펜타곤 분석관인 제 가슴을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0년대엔 열사의 땅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짐을 싸서 건너왔지. 살같이 바싹 타들어가는 50도 땡볕 아래서 소금기 가득한 모래바람 씹어먹어가며 맨손으로 철근을 엮고 고속도로를 깔았소. 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그 지옥 같은 타지에서 뼈를 깎았는지. 아오, 우리 자식들 세대만큼은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만큼은 절대 이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하게 두지 않겠다는 그 눈물겨운 약속 하나 때문이었소. 내 조국 대한민국이 이 넓은 지구상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우리 세대 아버지들의 핏빛 어린 맹세였던 거요. 그는 투박하고 굳은 살 베인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안전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전모 정면에 새겨진 빛바랜 태극기 마크가 테헤란의 전쟁터 불빛 아래서 유난히도 성스럽고 선명하게 반짝이더라고요. 밀러 씨, 우리가 지금 폭탄 몇 개 떨어진다고 이 현장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건 단순히 공사를 포기하고 위약금 몇 푼 무는 게 아니오. 그건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피 튀기게 고생해서 전 세계에 쌓아 올린 신용이라는 이름표를 시궁창에 처박는 짓이란 말이오. 여기서 우리가 달아나면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은 제 살 길만 찾아서 돈만 챙겨 도망치는 비겁한 삼류 국가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할 텐데 내가 훗날 늙어 죽어 저승에 가서 갱도 무너져서 먼저 간 내 탄광 동료들이랑 사막 일사병으로 쓰러진 내 형님들 얼굴을 무슨 낯짝으로 보겠소? 차라리 여기서 이 병원 기둥을 껴안고 폭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 건설쟁이들의 자존심과 국격의 먹칠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은 채 입술만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의 그 방대하고 잘난 슈퍼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한국가의 뼈아픈 역사와 아버지 세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산해내는 공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소장과 이 현장의 한국인들은 단순히 중동의 오일머니를 벌기 위해 모인 일개 노동자가 아니라 잿더미가 된 조국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위대한 역사의 전사들이었던 것이죠. 철저한 미국의 개인주의와 손익계산이라는 차가운 잣대만으로는 도저히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이 거대하고도 뜨거운 정신력 앞에 저는 그저 한없이 부끄러워져 방탄모를 벗어들고 푹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뒤흔드는 감동의 파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화재 소동이 가까스로 수습되고 날이 밝아오며 다시 멈췄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재개되려는데 뜻밖의 무리들이 부서진 현장 정문 쪽에서 중앙을 향해 개미떼처럼 꾸역꾸역 몰려드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 공습의 공포에 질려 현장 구석 지하 방공호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현지 이란 인부들과 박 소장이 어젯밤 기꺼이 자신의 식판을 내어주며
고기죽을 먹여 살렸던 인근 빈민가 마을의 주민들이었죠. 전쟁의 끔찍한 공포로 초점이 풀려 있어야 할 그들의 까만 눈동자에는 놀랍게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친 손에는 낡은 삽과 곡괭이, 그리고 찌그러진 양동이와 쇠 파이프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이방인인 한국인들이 남의 나라인 이란 땅에서 자신들의 핏줄이자 미래의 아이들이 치료받고 뛰어놀 이 병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숭고한 모습을 밤새 똑똑히 목격한 현지인들. 그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엄청난 감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박 소장이 갑자기 몰려든 수백 명의 현지인 무리를 보며 당황하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날꽃대 묻은 터번을 두른 현지 인부들의 십장, 즉 리더 역할을 하는 사내가 무리를 뚫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넓은 가슴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발음은 서투르지만 뼈에 사무치도록 결연하고 뜨거운 한국어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박 소장님, 우리 도망 안 간다. 한국 형제들 우리 병원 지키려고 피 흘리고 안 도망갔다. 우리도 내 나라, 내 새끼들 병원 안 버린다. 폭탄 떨어져도 소장님하고 우리 같이 끝까지 간다. 그 투박하고 진심 어린 외침. 한마디에 매캐한 먼지가 날리는 건설 현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던 호랑이 같은 박 소장의 깊게 파인 눈가에도 어느새 굵고 뜨거운 이슬이 맺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말도 통하지 않고 종교도 완벽히 다른 이영만리의 이방인들이 피비린내 나는 폭격의 한복판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엉엉 오열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던 서양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 특유의 정과 희생정신이라는 숭고한 진정성이 죽음의 공포마저 완벽하게 짓누르고 현지인들의 심장을 완전히 관통해버린 위대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가장 밑바닥에서 끈끈하게 맺어진 피보다 진한 전우가 되어버린 것이죠. 현지 이란 인부들은 자진해서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고 한국인들의 타설 작업을 돕기 시작했고 동네 청년들과 노인들마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몽둥이와 횃불, 쇠스랑을 들고 합세하여 한국인들의 현장을 겹겹이 에워싸며 스스로 거대한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혹여라도 전쟁의 혼란을 틈타 무장폭도들이나 무정부 상태의 약탈자들이 병원 현장 자재를 노리고 접근하려 치면 이란 현지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육탄전으로 막아내며 오히려 한국인들의 안전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믿기지 않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찌릿하게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핏빛으로 물든 테헤란의 아침 하늘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펜타곤 본부의 제 동료들은 에어컨 바람 아래서 여전히 테헤란이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고 브리핑하며 철수 데이터만 갱신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쏘아올린 수억 달러짜리 첨단 정찰 위성 화면에는 절대 잡히지 않는 인류애의 가장 찬란한 진실이 지금 제 눈앞 이곳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고집세고 촌스러운 노병의 땀방울이 이 미쳐버린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와 신뢰의 요새를 스스로 구축해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진심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지켜낸다는 그 천고의 진리를 저는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위대한 한국의 아버지들에게서 뼈저리게 그리고 아주 아프게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안전 제일, 박 소장의 낡은 헬멧에 투박하게 적힌 그 네 글자가 펜타곤의 그 어떤 군사 교본보다 위대하고 성스러운 경전처럼 제 젖은 눈앞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젖은 눈앞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던 그 투박한 안전모의 경이로움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장 외곽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이란 현지인들의 거대한 인간 방패. 저 너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테헤란의 외곽. 도로 쪽에서 땅바닥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뻘건 모래 폭풍이 해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시에 제 허리춤에 매달린 무전기에서는 펜타곤 본부 상황실, 동료들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밀러, 당장 엎드려. 아니, 무조건 거기서 당장 빠져나와. 테헤란 외곽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무장 반군 부대의 픽업트럭 수십 대가 지금 그쪽 병원 건설 현장으로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다. 그놈들은 정규군도 아니고 통제도 안 되는 미치광이들이다. 민간인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다 쏴 죽이고 식량과 자재를 싹쓸이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귀들이란 말이다. 거긴 이제 완전히 지옥이 될 거다. 내 말 들려? 당장 도망치라고. 펜타곤의 수억 달러짜리 최첨단 정찰 위성이 보내온 열화상 카메라 화면에는 짐칸에 무식하고 거대한 중기관총을 매단 살기 등등한 무장 세력의 호송대가 시속 100km가 넘는 무서운 속도로 이 거룩한 병원 현장을 향해 미친 개떼처럼 질주해 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 무시무시하고 다급한 경고에 반사적으로 방탄조끼의 깃을 세우고 품속에 권총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크게 들려오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처절한 절망감이 전신을 휘감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한국인들은 제 얄팍한 예상과 또다시 전혀 다른, 아니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상식 자체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적의 습격을 알리는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데도 박 소장과 수십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본능적으로 대피소나 지하 방공호로 도망치기는커녕 들고 있던 무거운 용접기와 쇠파이프를 시멘트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팽개치고는 현지 이란인들이 둘러친 거대한 인간 방패의 가장 맨 앞줄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비켜라. 이 현장의 총책임자는 나 박건우다. 니들 현지인들은 다 우리 등 뒤로 물러서서 숨어라. 죽어도 우리가 먼저 떳떳하게 죽고 살아도 우리가 앞장서서 살린다. 어딜 감히 이영만리 남의 나라까지 와서 불쌍한 백성들을 총알바지로 세운단 말이냐. 당장 뒤로 안 가나. 박 소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피를 토하듯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며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현지 이란 십장의 어깨를 자신의 넓고 거친 등 뒤로 억지로 왈칵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천지의 어느 나라 건설 소장이 고작 돈 몇 푼 쥐어주고 부려먹는 낯선 남의 나라. 일용직 인부들을 살리겠다고 기꺼이 자신의 가슴팍을 열어젖히며 총알바지를 자처한단 말입니까? 이방인인 한국의 늙은 호랑이가 이란 사람들을 지키겠다며 가장 위험한 사선의 맨 꼭대기에 쏟아지는 모래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바위처럼 우뚝 서 있는 그야말로 미치도록 경건하고 웅장한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윽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현장 정문 코앞에 끼익하는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선 반군 무장 트럭들. 그 위에서 시커먼 복면을 뒤집어 쓰고 살기 어린 핏발선. 눈만 번뜩이는 수십 명의 무장 병력들이 장전된 자동소총을 일제히 겨누며 굶주린 짐승처럼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눈빛은 당장이라도 눈앞의 모든 사람을 자비 없이 벌집으로 만들어버릴 기세였고 현장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하게 얼어붙어 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끔찍한 압박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반군 지휘관으로 보이는 얼굴에 길고 끔찍한 칼자국 흉터가 가득한 거구의 사내가 허공을 향해 위협 사격을 탕탕탕탕 미친 듯이 갈기며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아랍어로 무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장을 당장 비우고 모든 건설 자재와 중장비 그리고 남은 식량 창고의 열쇠를 당장 내놓으라고 무자비한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었죠. 펜타곤 지하 벙커의 제 동료들은 모니터 너머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으며 이 무방비 상태의 건설 현장에서 끔찍한 대학살극이 벌어질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박 소장은 자신의 미간에 시커먼 소총 총구가 정확히 겨눠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무장 반군 지휘관을 향해 굶주린 맹수보다 더 매서운 시선을 꽂아 넣으며
뚜벅뚜벅 앞으로 다가가 더하고요. 서양인인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죽음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거대한 기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 뒤에 밤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우뚝 솟은 병원의 철골 뼈대와 겁에 질려 박 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고 있는 현지인 아이들을 굴고 굳은 살이 잔뜩 박인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벼락 같은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이 눈깔이 뒤집힌 처죽일 놈들아. 우리가 여기서 빼돌릴 금괴 덩어리라도 묻어놓은 줄 아느냐? 저 뒤에 세워둔 철근 뼈대가 도대체 뭔 줄이나 알고. 함부로 총질을 해대며 지랄들이야. 저건 니들 핏줄들, 니들 조국 이란의 가엾은 부상자들과 아무 죄 없는 핏덩이. 아이들이 이 망할 놈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치료받고 뛰어놀아야 할 신성한 국립병원 건물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병원 기필코 우리 손으로 완공해서 니들 동족들 목숨 살려내겠다고 고향 땅 늙은 부모와 처자식 얼굴도 못 보고 이 타지 구석에서 뼈가 부서져라 콘크리트를 비비고 있단 말이다. 정 죽이고 싶으면 이 늙은이 가슴팍에 먼저 쏴라. 쏠 테면 쏴봐라. 이 짐승만도 못한 무식한 놈들아. 통역관조차 전혀 필요 없는 그 엄청난 호통. 수십 년간 지하갱도와 펄펄 끓는 사막의 사선을 넘나든 노병 특유의 그 압도적인 아우라와 진정성이 살인에 미쳐있던 무장. 반군들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고 지나가 버렸던 겁니다. 박 소장의 피 끓는 외침이 테헤란의 밤하늘에 메아리치기가 무섭게 그의 넓은 등 뒤에 숨어있던 수백 명의 이란 현지 주민들과 인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차가운 모래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하늘로 뻗으며 처절한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었죠. 이 무지한 자들아. 저 위대한 한국 형제들을 쏘려거든 우리를 먼저 쏴 죽이고 가라.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유엔이 도망쳤을 때, 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굶어 죽어갈 때, 자신들의 귀한 비상식량을 털어 우리 새끼들 입에 따뜻한 고기죽을 떠먹여준 알라가 보낸 사자들이다. 이 병원은 우리 이란의 미래이자 마지막 남은 심장이다. 제발 우리 은인들을 건드리지 마라.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흘리는 그 처절하고도 간절한 피눈물의 울부짖음이 핏빛으로 물든 테헤란의 밤하늘을 무참히 찢어지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거두어온 무장 반군 지휘관의 그 살벌했던 눈빛이 그 순간 벼락이라도 정통으로 맞은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천천히 총구를 아래로 내리더니 박 소장의 시커멓게 그을린 작업복과 굳은 살이 잔뜩 박인 투박한 두 손,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며 울부짖는 자신의 동족들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잘난 엘리트 외교관들과 돈 많다는 기업들은 자국민의 목숨만 챙겨 비겁하게 헬기를 타고 야반 도주해버렸는데 세계 지도에서조차 찾기 힘든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온 이 늙은 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슨 거대한 심장으로 남의 나라 백성들을 지키겠다며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있는 것인지. 그 무자비한 반군 지휘관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정신적 충격파가 그의 뇌리를 무참히 강타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며 서 있던 지휘관은 갑자기 뒤로 세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서더니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펜타곤의 그 어떤 군사 전문가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명령을 하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 당장 총구 돌려라. 이 신성한 병원 부지와 이 위대한 이방인 형제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자는 알라의 이름으로 내 손에 먼저 갈갈이 찢겨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혁명부대는 이 한국인들의 건설 현장을 최우선으로 호위한다. 부대원들은 현장 외곽으로 산계하여 방어 진지를 구축해라. 다른 약탈자들이나 정부군 놈들이 단 한 놈이라도 이 병원 반경 1km 안에 들어오려 하면 가차없이 기관총으로 벌집을 만들어버려라. 이게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지 제 두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박 소장과 한국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물자를 약탈하려 달려들었던 그 살기등등한 무장 반군들이 순식간에 몸을 휙 돌려 건설 현장 바깥쪽을 향해 촘촘하게 바리케이드를 치고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살벌한 최정의 호위 부대로 변신해버린 것이었죠. 지구 반대편 펜타곤 지하 벙커는 그야말로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밀러, 데이비드 밀러, 응답해라. 지금 이 위성 화면이 해킹당하거나 고장난 거 아니야? 왜 민간인을 학살하던 반군 놈들이 한국인들을 향해 굽신거리며 가슴에 손을 얹고 절을 하고 그 주변을 빙 둘러서서 경계를 서고 있는 거야? 도대체 현장에서 저 늙은 한국인이 무슨 흑마술을 부린 건가? 당장 보고해.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성 장군의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패닉에 빠진 분석관들의 웅성거림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방울을 툭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고 통쾌하고도 벅찬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장군님, 화면은 정상입니다. 이건 펜타곤의 그 잘난 슈퍼컴퓨터로도 수천억 달러짜리 최첨단 무기로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인간의 기적입니다. 이 고집세고 촌스러운 한국인들은 총칼 대신 약속과 인류애라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로 적들의 다친 심장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겁니다. 테헤란 시내는 지옥이 맞지만 이 한국건설 현장만큼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절대 불가침의 성소로 변했습니다. 제 당당하고 벅찬 보고에 펜타곤 상황실의 그 똑똑하고 오만하던 분석가들은 일제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쥐죽은 듯 완벽한 침묵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잘난 미국 제일주의와 계산적인 군사 전략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투박한 정과 목숨을 건 책임감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들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역사적인 쾌감의 순간이었습니다. 무장 반군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무서운 철통 방패가 현장 외곽에 겹겹이 처지자 박 소장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이마에 총구를 마주했냐는 듯 아주 덤덤하게 바닥에 내팽개쳤던 용접 마스크를 주워 툭툭 털어 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무심하게 돌아서더라고요. 자, 다들 얼빠져서 넋 놓고 볼 시간 없다. 믹서기 다시 윙윙 돌려라. 반군 놈들이 보초까지 서주는데. 핑계댈 것도 없다. 오늘 밤 동트기 전까지 수술실 지붕 공굴이 무조건 닫힌다. 동작 빨리빨리 안 하나. 그의 우렁차고 씩씩한 호령 한마디에 멈춰섰던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다시 웅장한 기계음을 내며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보란듯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며 철근을 엮어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밤하늘엔 여전히 저 멀리서 다른 구역을 때리는 미사일 불꽃이 핏빛으로 번쩍였지만 이 거대한 실내의 요새 안에서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절망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잘난 강대국들이 제 살길만 찾아 비겁하게 도망친 그 치욕의 밤. 낡은 작업화와 기름때 묻은 수평계 하나만 달랑 들고 묵묵히 남겨진 대한민국 건설 역군들이 거대한 인간 방패와 살기 어린 적군마저 완벽한 아군으로 돌려세우며 이 미쳐버린 전쟁터 한가운데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위대한 약속의 금자탑을 맹렬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핏대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져버릴 듯한 통쾌한 대한민국의 승리가 테헤란의 찬란한 여명과 함께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하고도 붉은 여명을 온몸으로 맞으며 저는 입고 있던 미군의 무거운 방탄조끼를 미련 없이 훌렁 벗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펜타곤 본부 상황실에서는 제게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서슬퍼런 최후 통첩을 쉴 새 없이 날려대고 있었지만 제 귓가에는 그 잘난 서방 세계의 협박 따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지 오래인 참이었습니다. 저는 박 소장이 무심하게 툭 던져준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말라붙은 여분의 낡은 한국건설사 작업복을 마치 최고급 정장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꿰어입고는 이 기적 같은 거대한 덤프트럭 방벽 안쪽에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 촌부들의 성스러운 사투를 제 두 눈과 심장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포탄이 건설 현장 근처에 떨어져 고막을 찢는 굉음을 낼 때마다 이제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이란
현지인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굉음이 울리면 현지 빈민촌 청년들과 노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우르르 몰려나와 한국인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치고 있는 콘크리트 거푸집 주위를 거대한 인간 띠를 두르듯 겹겹이 에워싸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포탄의 파편을 맨몸으로 막아내면서까지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에 짓고 있는 이 병원을 목숨 걸고 수호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깥쪽에서는 무장 반군들이 장갑차를 세워두고 밤샘 경계를 서며 휴식 시간이면 자신들의 수통에 담긴 귀한 물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건네주며 거수경례를 붙이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라의 위대한 가호가 저 훌륭한 한국 형제들과 영원히 함께하길. 그들이 서툰 발음으로 기도문을 눈물겹게 외우며 박 소장과 한국인들의 안전을 비는 그 간절한 목소리가 찢어지는 대공포 소리마저 완벽하게 집어삼키며 테헤란의 밤하늘을 경건하게 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인류애적 연대와 끈끈한 사랑의 힘 앞에서 결국 펜타곤의 슈퍼컴퓨터가 밤낮 없이 뱉어내던 그 모든 파멸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펜타곤의 최고 군사 전략가들은 도대체 왜 테헤란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와중에도 유독 한국건설 현장 반경 1km 이내로는 단 한 발의 로켓포도 날아들지 않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겁니다. 계산과 이익, 파괴 확률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서방 세계의 차가운 두뇌로는 꽁치 통조림을 끓여 만든 투박한 고기죽 한 그릇과 까만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던 그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만들어낸 이 무시무시한 신뢰의 방패를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인 겁니다. 마침내 길고 끔찍했던 전쟁에 미친 광기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매캐한 잿빛 연기가 거치기 시작하는 테헤란의 어느 이른 아침입니다. 제 눈앞에는 폭격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폭삭 무너져 내린 주변의 참혹한 폐허. 건물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고 웅장하게 우뚝 솟아오른 10층짜리 최신식 이란 국립병원의 눈부신 위용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건물 외벽에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새하얀 타일들은 어젯밤까지 박 소장과 한국인들이 위태로운 밧줄에 몸을 매달고 직접 맨손으로 뽀득뽀득 닦아낸 것들입니다. 건물 정문 앞에는 여전히 그 육중한 덤프트럭 20대가 이 병원을 지켜낸 든든한 수호신처럼 버티고 서 있고 그 위로 찬란한 햇살이 부서져 내리며 장엄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참이죠. 야 이놈들아 수평계 다시 가져와. 1층 로비 대리석 바닥 단차 1mm라도 틀어지면 처음부터 다 뜯어내고 다시 깐다. 휠체어 타는 중환자들이 지나가다가 덜컹거리면 절대 안 된단 말이다. 마감 똑바로 안 하나.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는 기쁜 소식에도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추기는커녕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혹여나 건물의 마감이 틀어졌을까봐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며 수평을 맞추고 있는 박 소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넓은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그 융통성 없을 정도로 투박한 완벽주의,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장인 정신 앞에 저는 그저 헛웃음을 지으며 무한한 존경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제일주의라는 얄팍한 우월감에 빠져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이 위대한 한국의 늙은 호랑이는 매 순간 제 심장에 비수를 꽂듯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이 정식으로 개원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어느 맑은 날입니다. 저는 펜타곤으로 복귀하라는 최종 명령서를 주머니에 깊숙이 쑤셔 넣은 채 마지막으로 이 기적의 병원을 다시 찾고 있는 참입니다. 병원 로비 회전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코끝을 확 찌르는 건 그 지독했던 피비린내와 매캐한 화약 냄새가 아니라 코를 찌를 듯 향긋하고 깨끗한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온기인 겁니다. 하얗게 빛나는 복도 곳곳에는 팔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부상자들이 최신식 휠체어를 타고 평온한 얼굴로 이동하고 있고 무너진 방공호에서 폭음 소리에 덜덜 떨던 현지 꼬마 아이들이 이제는 눈부시게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해맑게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는
너무나도 벅차고 평화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병원 3층 산부인과 병동 쪽에서 우렁차고도 맑은 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하며 병원 전체를 성스럽게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홀린 듯이 그 생명력 넘치는 벅찬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있습니다. 신생아실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방금 태어난 핏덩이 같은 새 생명이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의 따뜻한 품에 안겨 꼬물거리고 있는 경이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작은 아이는 만약 한국인들이 펜타곤의 그 잘난 철수 매뉴얼대로 살겠다고 야반도주해버렸다면 먼지 구덩이 가득한 지하 방공호에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식어갔을지도 모를 무척이나 소중하고 위대한 생명인 것이죠. 포탄이 빗발치던 그 끔찍한 지옥의 밤, 박 소장이 미친 사람처럼 수평계를 들이밀며 나중에 아이들이 치료받을 병실이라며 목숨 걸고 지켜냈던 바로 그 수술실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첫 번째 희망인 겁니다. 신생아실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그 조그마한 생명을 너클 잃고 바라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제 어깨 위로 크고 투박한 손 하나가 툭 하고 얹어지는 겁니다. 놀라서 흠칫 뒤를 돌아보니 기름때를 씻어내고 말끔하게 다려진 양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얼굴엔 짙은 세월의 주름이 훈장처럼 패인 박 소장이 특유의 사람 좋은 호탕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참입니다. 밀러 양반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간다면서? 내 살다 당신처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도망도 안 가면서 우리 현장에 찰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서양 양코배기는 생전 처음 보네. 그동안 우리 촌놈들 먼지 구덩이에서 죽을 똥쌀똥 고생하는 거 곁에서 지켜보느라 수고 억수로 많았소. 그는 거칠고 굳은 살이 훈장처럼 베인 손으로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다독이더니 자신의 한쪽 팔에 소중하게 끼고 있던 낡은 물건 하나를 제 품에 덥석 안겨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옥 같은 무자비한 공습 속에서 그가 단 한 번도 머리에서 벗지 않았던 안전 제일이라는 네 글자가 투박한 한글로 큼지막하게 적힌 빛바랜 노란색 플라스틱 안전모인 것이죠. 안전모의 겉면은 튀어오르는 포탄 파편에 긁히고 불에 그을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지만 제 젖은 눈에는 그 어떤 미군 사성 장군의 별이 박힌 화려한 철모보다도 눈부시고 묵직한 영광의 무게를 품고 반짝이는 겁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 건설